초기에 이제 선정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거기에서는 사업 수록처를 어떻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구미시는 어떤 사업 수록처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우리 대국경북연구원의 나중규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막바로 지금 이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구로서 LH에서 정말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될지, 또 어떤 과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2016년도에 그 서대구 역세권 포함해서 서대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연구 책임 맡아서 하면서 초창기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하는 그 의문도 많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마중물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도 하면서도 그 접근이 지금 보면은 경제기반형 산업에서 너무 지금 무조건 산업단지에만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도 포함되지만은 그 당시에 저희가 서대구 3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주민생활공간하고 연계해서 또 연계하는 그런 부분, 가장 또 큰 부분이 서대구 역세권하고 또 연계해서 산업단지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연계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과제였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앵커 산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생활융합산업이라 해서 기존에 그 서대구 3단 중심으로 갖고 있는 섬유라든지 디자인, 주얼리 등 해서 조금 더 산업을 묶어서 좀 제안을 했는데, 앞서 김동미 단장님 사업을 좀 제안했지만 저는 이게 만약에 구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앵커 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앵커 산업이라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던 그런 산업과는 다르게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청년하고 주민생활하고 연계해서 조금 뭔가 활력을,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또 도하고 같이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AI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안전산업을 좀 육성해보자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전이 스마트 안전이라든지 스마트 가전 등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주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앵커 산업과 관련해서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을 또 이끌 수 있는 앵커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앵커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앵커 또 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지구를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앵커 지구도 동시에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미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이라 하면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을 좀 연계해서 저는 특히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주변 생활지구까지 포함된 그런 지구 개발과 동시에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서 낙동강 얘기를 참 잘해 주신 부분인데요. 앞서 하 교수님 사례 중에서 지금 프랑스 리옹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다녀왔거든요.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기 구미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실제로 리옹 같은 경우는 가장 초점이 된 부분이 파르디우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그 당시에 시초가 되었고, 이 역세권과 연계해서 수변 도시와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스마트시티 해서 스마트 인프라까지 지금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 거리부터 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도시 전체에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 안에 창업 캠퍼스라든지 산업단지 연계하는 그 계획들을 최근에 리온 같은 경우는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게 너무 이제 구미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라든지 산업단지 재생이라든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과 연계해서 그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스타트업 창업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프랑스 리옹 같은 경우는 창업 캠퍼스를 하지만은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기업을 키우는 욕심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그냥 실패의 경험을 안겨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 캠퍼스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 창업 캠퍼스라든지 이거 하게 되면은 물론 잘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창업 캠퍼스는 청년들에게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지 좀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면서 핵심은 스케일업을 통해서 조금 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맞춰지면서 투체력으로 좀 가는 전략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중에 지금 전 사실 이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R&D를 5년 동안 이제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경제 기반형을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실패고 오히려 그냥 택지 개발에서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게 오히려 성공한 게 더 많은데 대구의 서대구 지금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미에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초점을 좀 맞춰서요. LH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이제 지원 기구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또 선정이 됐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뉴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LH의 김영진 부장님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딱딱한 아까 교수님께서 판교 테크노밸리 설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 이제 공사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연도 이렇게 이제 있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은 경제 기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공모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단계고 지금 국토부 방향이 공모를 좀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생법 개정이 이제 11월 28일 날 이제 시행이 되면 현재 연 100개 정도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을 한 50개 정도 줄이고 이제 재생법 개정의 핵심이 그 총괄사업 관리자, 혁신지구, 인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위험으로 해가지고 70개 정도 사업을 해서 그런 어떤 전체 한 120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총 투자 금액은 맞추되 공모 사업에 거의 좀 줄인다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경제 기반형의 어떤 선정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면 100개에서 70개를 지금 줄여지게 되나요? 현재 지금 연 100개를 지금 공모를 네, 하고 저희가 있는데 선정하고 있죠. 그걸 이제 공모를 한 50개 정도로 줄이고 50개로 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70개는 이제 재생 개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혁신지구, 인정사업, 예. 총괄사업 관리자 같은 제도로 해가지고 70개 사업. 그러면 혁신지구에서는 우리 구미와 같이 이런 산업단지도 지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그 250호까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국토부 가장 이렇게 힘든 부분이 지금 3년 차가 됐는데 투자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재생의 어떤 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정과 동시에 이런 그런 어떤 혁신지구나 인정사업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또 신속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토부는 이제 올해 이제 혁신지구 시범 사업 3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통영하고 천안하고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국토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딱 포커스를 해서 하는 어떤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